10월 16일 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사한다고 좀 다들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회원들 중에 몇 분은 나오셔가지고 이사를 도와주셨고, 또 이사 과정이 순탄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밤에 늦게까지 마무리하고 오늘 이 뉴스 브리핑은 이사한 상수동 사무실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상수동 시대를 열어가야 되는데요. 다 여기까지 온 것도 또 앞으로 더 잘 해 나가야 되겠다 다짐하는 것도 회원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아이템은 어제 한국이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열고 철도, 도로 등을 현대화하는 착공식을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진행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지금 비핵화가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남북 경협을 확대해가는 상황이라서 미국의 반응이 주목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 조명균, 이성권, 남북 두 사람이 만나서 판문점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고 이 철도 도로 연결을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이렇게 착공한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지난 8월 말에 경의선까지 철도를 연결하는 것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남측의 기관차가 북측으로 올라가는 부분을 유엔군 사령부가 막아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은 유엔사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남북이 합의한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의 폼페이오 장관 등이 불만을 토로한 군사 합의에 대해서도 남북이 판문점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에 따라서 빠른 시일 내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어서 이 또한 비무장지대에서 서해바다에서 적대 행위를 종식하기 위한 합의들을 구체적으로 진행시켜 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국 문재인은 지금 프랑스를 방문 중인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의 실질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진다면 유엔 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더 촉진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비핵화에 진전이 있을 경우 프랑스가 제재 완화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에 다니면서 이제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해달라고 그 나라 원수들한테 부탁을 하고 있는, 지금 제가 볼 땐 참 기상천외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를 안 하는데 비핵화를 할 경우에라고 이렇게 상정을 하면서 굳이 즉 비핵화에 진전이 있을 경우 대북 제재를 완화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또 프랑스 엘리제궁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한반도에 남아있는 냉전의 잔재를 완전히 걷어내야 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영국과 북한이 2000년대 초반에 국교 정상화를 했지요. 그런데 의외로 훨씬 더 이 사회주의 쪽에 관대한 프랑스가 아직 북한과 수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2000년 서울에서 열린 아셈, 즉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때 협력 정책을 끌고 가던 김대중이 이 북한과 수교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유럽 나라들이요. 그래서 영국하고 독일은 수교를 했는데 프랑스의 당시 자크 시락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고 두 가지 이유였는데, 하나는
인권 문제, 하나는 핵 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지금까지도 북한과 미수교 상태를 유지하는데 그 이유가 인권과 핵 개발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과 프랑스는 협력 사무소는 운영하지만은 수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올해도 프랑스 내부에서 이 수교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은 지금 북한과 수교를 할 만한 북한의 행동 변화가 없었다 해서 지금 아직도 미수교 상태고, 마크롱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더 밀어붙일 가능성도 없다고 지금 보입니다. 자, 문정인은 문재인의 프랑스 방문을 맞이해서 프랑스의 최고 권위지 르몽드지에다 대고 북한이 건설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대북 제재의 부분적 완화를 희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프랑스가 중심이 되어서 EU가 대북 제재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EU는 대화는 환영하지만은 현 시점에서는 대북 제재를 건드릴 수 없다라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자, EU 입장에서는 북핵 문제를 얼렁뚱땅 넘길 경우 지금 유럽에다 대고 핵을 가지고 위협을 하는 이란 문제도 역시 해결이 되지 않는다. 북한과 이란은 한 통속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EU에서는 북한에 대한 신뢰가 거의 바닥입니다. 그래서 유럽 쪽의 분위기는 북한을 아직 믿을 수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런데 프랑스는 이렇게 냉정한데 한국 대통령이나 문정인 등이 프랑스에서 마치 프랑스가 온건하고 관대한 나라고 또 미국 중심의 국제적 질서를 끌고 가는 부분에 프랑스가 좀 다르게 독자적으로 가고 있다 해서 프랑스한테 대고 대북 제재를 완화해 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한데요. 자, 여기에 또 하나 심각한 문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최근에 대북 유화적 제재를 보이고 있으니까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 주일 미군 기지에 한국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보면 용산의 미8군 부대나 또 부산에 있는 하리아 부대 이런 데 보면 한국 사람들 중에 좀 그쪽 미군들 쪽에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 미군 부대에 가서 좀 과시적인 그 부분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군 부대에 출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면 마치 특권층인 양 이렇게 보이려고 했죠. 자, 그럴 때 보면 미군 부대 안에 아는 사람이 이제 에스코트라고 해서 초청을 하면 입구에 검문소에다 이야기를 해놓으면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공식적으로 어떤 행사가 있어서 초청장을 받아 들어갈 수도 있었고, 간혹은 미군 부대 출입증을 가지고 있는 유지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지금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들어가려면 미국이 정한 적대적인 50개 나라의 국민과 똑같은 처우를 받게 되어버렸다. 그래서 북한, 중국, 러시아, 아프가니스탄 국민과 같은 수준의 별도의 엄중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되게 됐다고 이 미군들의 신문인 성조지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오랜 동맹국인 한국, 여전히 지금도 동맹국인데요. 이 동맹국이 미국의 위험국가, 적대국가 50개국의 사람들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미군 부대에 들어가려면 2중, 3중으로 체크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세계 각국의 기지를 둔 미군은 기지 방문자를 국적에 따라 가지고 구분해서 출입을 통제하는데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테러를 할까봐 또 보안이나 방첩 때문에 그러는 건데, 주한미군의 경우 북한, 이란 국민에 대해서 기지 출입을
금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북한이나 이란 등에는 금하겠죠. 그런데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인 요코다 공군 기지의 경우 한국인이 포함된 출입 제재 대상 국가 명단과 함께 누구도 이 국가 국민들을 기지로 에스코트 할 수 없다. 초청한 사람은 대상자가 이런 초청 금지 50개국에 해당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걸 증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 미군 대변인은 해당 국가 국민은 관계 기관의 사전 조율이나 부대 지휘관의 승인 없이 주일 미군 기지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는데요. 그러면서 주일 미군은 한국을 포함해 50개 적성국가의 국민들은 그런 사람을 미군 부대로 들어오게 한 사람은 개별 심사를 위해 30일 전에 경비부대에 신고해서 경비부대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신원조사에 들어가 가지고 특별하게 출입국가나 또 과거의 전력전과 이런 부분에 하자가 없다고 돼야 출입되는 사실상 들어오지 못하게 해버린 부분인 겁니다. 최근에 이 부분에 거부를 당한, 즉 조일 미군 기지에 들어가려다가 거부를 당한 한 한국인은 우리 국민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 생각이 들었다면서 이 주한미군 관계자는 한국 국민이 주일 미군과 관련해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정보는 없다면서 미군이 왜 이런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해 보겠다 했는데 이거는 뻔한 거 아닙니까? 이제 미국이 봤을 때 한국이 저렇게 북한과 왔다 갔다 하는데 한국의 미군 부대에 출입할 정도의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북한의 앞잡이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을 함부로 미군 부대에 넣지 말라는 미국의 지금 정부의 지시가 있어서 이렇게 됐겠죠. 이 모든 것은 북한과의 비핵화 없는 단계에서 철도나 도로 연결을 하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을 재개하고 또 휴전선 일대의 서해 일대에 이 방어적 행동들을 갖다가 포기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전반적인 의심이 이제 실천에 옮겨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된다 봅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남북한이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을 하는 데 대해서 유엔의 대북 제재로 이 사업이 제대로 될지 전망이 불확실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워싱턴은 한국 정부가 비핵화보다 남북 관계에 더 속도를 내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워싱턴 포스트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여전히 유효한 상황에서 남북한이 어제 철도 도로로 연결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이 좀 우려스러운 측면이 많이 있다. 한국 정부는 유엔의 결의를 존중한다고 했지만은 관련 사업, 즉 철도 도로 연결이 유엔의 제재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얼마나 빨리 진척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또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안 하고 있는데 문재인이 지금 김정은을 끌어안으려 하고 있고 미국 정부 일각에서는 이런 한국 정부의 태도를 우려스러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자, 또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을 인용해서 양측이 합의한 빠듯한 일정은 비핵화 협상에서 빠른 진전을 이루려는 북한의 결의는 물론 가능한 한 조속히 대북 제재를 완화하려고 하는 북한의 열의를 보여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서두는 것은 북한 측의 희망사항과 요구사항이다. 그래서 한국이 거기에 복무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한국 정부도 북한 이런 입장을 지지하는 것 같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핵 프로그램 폐기 전에는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점진적 단계적으로 제재를 해제해 주기를 바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는 어긋나는 거고, AP통신도 워싱턴이 남북관계 속도를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미국 주도의 북한 핵 미사일 제거 노력이 수십 년 적대 관계를 넘어서려는 남북한의 이런 접촉을 못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세 차례 정상회담으로 지금 평화 분위기를 조성했다 하고, 미국에서는 2차 미북 회담 일정을 잡는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넘쳐나고 있다. 그래서 남북 철도 도로 사업에 대해서 빵빠레를 울리고 있지만은 국제사회의 이 동의와 해제 없이, 대북 제재 해제 없이 이 사업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또한 남북 간의 진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금 입장이 미국과는 매우 불편한 상태로 가고 있고, 급기야 트럼프가 우리 승인 없이는 한국이 아무것도 못할 것이라 했고, 폼페이오는 남북 철도 연결이나 군사 합의에 대해 불만까지 토로했고, 여기에 나서서 한국 정부가 지금 이번에 어제 있었던 조명군과 북한의 조통위원장 리성건의 고위급 회담을 취재하려는 취재단에 조선일보 기자 중에 탈북민이 있어서 그 통일부 장관이 회담 직전에 콕 찍어가지고 탈북민의 남북 회담 취재를 불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명의 풀 기자단 중에서 유독 조선일보의 기자만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제외했다는 겁니다. 조명균은 여러 상황을 감안한 판단이다라고 하지만은 지금 기자들 사이나 야당에서는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 이제 기자 중에 탈북민이라고 해서 북한에 넘어가서 취재하는 것도 아니고 판문점에서 취재하는 것까지도 금했다라는 겁니다. 자, 블룸버그 뉴스는 미국 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제재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반면에 러시아와 중국은 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한국 정부는 말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훼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저그들끼리의 독자 제재는 없애버리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철도 도로 이 착공식에 북한과 합의하면서 이 북과 대북 경협을 이렇게 시도하는 부분에 대해 미국 쪽의 지금 입장이 매우 불쾌해져 가고 있고, 이 합의는 지난주에 제재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를 했던 트럼프를 화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미국의 의회 전문지 힐은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이 비핵화에 나섰다고 하지만은 평가할 만한 일은 하나도 없었는데, 문재인이 최근에 BBC와의 인터뷰에서 영국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지만은 미국 행정부에서는 여전히 회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말한 데 대해서도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비핵화의 대가로 제재 완화를 하지 그 이전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미군 신문인 성조지는 서울발 분석 기사를 통해 지금 한국이 철도 도로 연결이나 이 군사 합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미국과의 지금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폼페이오가 남북 군사 합의에 불만을 표현한 것이나 트럼프가 한국은 승인 없이, 미국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라고 말한 것이 그 사례라면서, 성조지는 미국 한국 동맹은 전반적으로 강력하지만은 양국 정부가 비핵화냐 남북관계 개선이냐 여기에서 우선순위를 다르게 두는 것 같고, 이것이 문제로 부각될 수 있는데, 한미 간의 국방비를 분담하기 위한 협정 체결이 16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양측 갈등이 여기서 불거질 가능성이 크고 북한과 중국이 이득을 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은 70년 한미 동맹을 유지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트럼프, 김정은을 테이블 위에 앉히려는 중매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매우 복잡한 상황에 빠져들었다면서 최근에 이 한국과의 미국 이 부분이 지금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을 놓고 문제가 좀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미국의 전문가들이 북한이 관광 사업을 통한 경제 재건을 목표로 여러 가지로 계획을 꾸미고 있고 그래서 한국을 통해 가지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하고 또 원산 맹사심리 일대에 스키장이나 해수욕장 등 리조트 등을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를 통해 가지고 외국 관광객을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자, 이것이 과연 북한이 여기에 필요한 제대로 된 관광지를 조성할 수 있는 건설 인프라에 대한 노하우가 있느냐? 또 제대로 꾸미려면 지금 건설비의 몇 배가 들어가야 될 건데 북한 돈으로 이것이 불가능하고 해외 투자 유치를 해야 될 건데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이 투자를 하겠느냐? 또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을 본다면 애초에 투자 자체가 무리가 아닌가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의 지시로 중거리 지대공 요격 미사일인 LSAM이라고 KAMD라고 해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MD가 아닌 한국은 김대중 때부터 KAMD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LSAM에 대한 이 실험을 계속을 해야, 발사 실험을 해야 이것이 성능 개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청와대 지시로 7개월째 이 실험조차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LSAM이라는 것은 북한의 미사일이 날라오면 이걸 갖다가 날아가서 요격시키는 페이트리엇보다도 더 이 높은 중고도에 대한 일종의 미사일 요격이죠. 근데 이 부분을 4월부터 발사 실험을 하려 했는데 2차례나 연기됐고 청와대가 군에 비밀 공문을 보내 남북 관계를 고려해서 하지 말라고 하면서 10월달, 11월달 안에 못하면 이제 이 개발 일정의 차질이 벌어지는 겁니다. 북한은 지금 지속적으로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기자도 하나 제대로 못 보내고 그 다음에 이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대응 요격 미사일 발사 실험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삼축 체계의 핵심인 KAMD의 기본적인 뼈대가 되는 무기인데 이 LSAM에 대해서 발사 실험도 못하게 하고 있다. 자, 이거 지금 한국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미국이 바라보는 시각은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편이라고 규정을 하고 이렇게 저쪽에 붙어먹은 한국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미국의 지금 혼란스러운 입장들이 미국의 언론에서 또 미군의 한국인 출입 제한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고 또 트럼프나 폼페이오의 전화나 발언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한미 관계가 지금 악화 일로로 가고 있는데요. 10월 말에 있을 SCM이라고 양국 국방부 장관의 회의에서 또 전시작전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더 나아가서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이런 문제에 대한 삐걱거림이 이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한국 은행이나 한국 기업에 오는 것이 아닌지 이런 것들이 심히 우려되는 양상입니다.